자식에게 다 퍼주는 부모일수록 나중에 자식에게 가장 원망받는 부모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시죠? 배신감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자책하게 됩니다. 아니야, 애가 효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기적인 건가? 이 복잡한 감정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외로운 철학자가 평생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면 됩니다. 칸트가 알려주는 냉정하지만 가장 따뜻한 해결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온기를 나누려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떨어지면 춥습니다. 칸트가 말한 거리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칸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독립된 입법자로 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내 피를 나눈 자식, 내가 낳은 자식. 우리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분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도 저 아이만의 법이 있고 저 아이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내 맘대로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성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지 5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씩 반찬을 싸가지고 아들 집에 가십니다. 왜 그렇게 자주 가세요?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칸트식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 어머니는 며느리의 입법권을 무시한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자기 집을 자기 방식으로 꾸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혹시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계속 뭔가를 해주는 이유,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완전히 독립해서 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기쁘셨나요? 아니면 조금 서운하셨나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나요? 자식의 독립은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부모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자식의 불행을 당신의 불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독립을 당신의 버림받음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자식이 혼자 잘 사는 게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키운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거기에 끼어들려고 할까요?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독으로서 애쓰던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노년을 빛내는 겁니다. 자식의 몫은 자식이 책임지는 거고요.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말하는 건강한 거리입니다. 첫 번째 실천, 감정의 독립.
칸트가 평생 연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가? 동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한테 돈 보내주실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거 없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잘 보살펴 주겠지. 명절 때는 꼭 우리 집에 오겠지. 전화는 자주 하겠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야박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작년 설날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한테 세뱃돈 두둑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점심 먹고 바로 일어나서 저희 일찍 가봐야 해서요 합니다. 그 순간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가봐라. 조심히 가고. 웃으면서 보냈죠. 그런데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나서 혼자 상 치우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녁같이 먹자는 말도 없이 가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대가 빗나간 실망의 눈물입니다. 냉정하죠? 그런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뱃돈 주면서 아무 기대도 안 했다면요? 내가 기뻐서 줬다면요? 자식이 일찍 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얼굴이라도 보니 좋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너무 쓸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칸트는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기대가 있는 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기대가 없는 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내 선택이야. 너가 뭘 하든 그건 너의 자유야.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엄마한테 전화 안 하면 섭섭해 하시겠지. 설날에 일찍 가면 서운해 하시겠지.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식한테 뭔가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조건이 붙은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세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 경제의 독립.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이 인색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핸들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핸들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자식은 운전기사가 되어 부담을 느끼고 당신은 뒷좌석에서 불안해집니다. 이게 칸트가 제일 경계한 종속된 삶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존엄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받는 순간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7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자식 지원으로 사시는 분이 거의 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행복도를 조사하면 제일 낮아요. 왜일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눈치 보입니다.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연금이랑 저축해둔 돈으로 충분히 사십니다. 이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을 부릅니다.
맛있는 거 사서 집에서 같이 드십니다. 그리고 가끔 손자, 손녀 용돈도 주십니다.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돈으로 사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애들 보고 싶을 때 부르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차이가 뭘까요? 경제적 독립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중에 손 벌리는 것과 내 것 챙기고 여유 있을 때 나눠주는 것, 어느 게 자식한테도 더 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생활비 드리는 게 부담입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자기 살기도 빠듯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의무감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차라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요, 자식은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 삽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 드릴 때 진심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한테 뭔가 더 해주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주고 나면 내 노후 자금은 괜찮은가?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그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실천, 조언의 독립.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을 때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낸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럴 때 칸트는 뭐라고 할까요? 칸트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기다려주기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려는 게 뻔히 보일 때 부모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이성을 발휘해 일어날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요. 잔소리를 참고 지켜봐주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자식도 자기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먼저 살아봤다고 해서 우리 판단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잣대로 보면 불안정해 보이지만 우리 방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한번 참아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스스로 일어서는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조언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답해주세요. 안 물어보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봐요? 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식의 인생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100번 말해도 안 듣다가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자식이 반항합니다. 둘, 자식이 의존합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할게 하면서 자기 판단을 포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칸트가 알려준 최고의 존중이 뭔지 아세요? 믿고 지켜보기입니다. 자녀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지켜봐주는 겁니다.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당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말합니다.
그 순간을 참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무는 당신 자신입니다. 칸트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 칸트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밥도 혼자 먹고 책도 혼자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세계를 바꾸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만약 자식 생각 안 하면 하루가 텅 빈 것 같다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만약 자식 없이는 내가 무가치한 것 같다면 그것도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 생각 안 해도 할 일이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건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아름답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빠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효도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부터입니다. 30년, 40년을 자식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식한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으세요? 그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당당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매일 한숨 쉬고 자식 걱정만 하는 모습과 취미 생활 즐기고 친구 만나서 웃고 있는 모습, 어느 쪽이 더 보기 좋을까요? 자식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되면 부모님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숨이 막혀요. 차라리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면요. 자식은 마음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 저렇게 잘 사시니까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식한테 하려던 전화, 오늘은 참아보세요. 대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자식 반찬 해주려던 그 시간에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보세요. 자식 걱정하던 그 에너지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칸트가 200년 전에 했던 산책을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자식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걷는 게 좋아집니다. 2달쯤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살았으니까요.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말들이 참 많으시죠? 그 무거운 마음들을 오늘만큼은 자식이 아니라 여기에 쏟아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었니? 집 치워라 같은 말들, 자식에겐 잔소리가 될까봐 못하셨다면 여기 댓글창에 다 털어버리세요. 여기다 한번 쏟아내시고 마음 가볍게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나 자신으로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